안녕하세요. 행정철학윤리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어려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좀 어렵고 공공성, 자, 우리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자의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배우는 내용이 우리 수업 완전히 끝날 때까지 어느 부분이든지 조금씩은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대번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직전까지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5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공적인 것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89쪽의 맨 위에 줄이죠. 공공성. 자, 공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공공성 논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은 공적인 것, 자, 퍼블릭이죠.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이고, 자, 공공성에 대한 성찰은 견해, 철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념으로서의 공공성. 자,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철학입니다. 공공성에 관련된 철학이 단순히 공적인 것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거는 바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공공성은 사적인 것,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90쪽이요. 90쪽에 이게 위에서 한 8번째 줄 정도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회 중심적인 관점과 국가 중심적인 관점이 있다. 자, 사회 중심적인 관점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게 임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회 중심적 관점이, 사회 중심적 관점은 국가라는 큰 공동체보다는 개인이나 이웃, 그리고 나와 이익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 여기에 좀 중심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 중심적 관점은, 자, 이 책의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가 중심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 국가는 능동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단체나 이게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인 국민들의 삶을 주도한다. 또는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뜻과 좀 다르더라도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91쪽입니다. 맨 위에서 2번째 줄이요. 정부는 국가의 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기구 맞죠? 자,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부는 국가의 기구라는 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여기 특히 이 수업에서 말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행정부를 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91쪽에 셋째 공무원에 대해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좀 꿈꾸시는 분들일 텐데 이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은 사익,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공익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말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럼 우리 쓰레기 청소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쓰레기를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더워질 텐데 한 일주일만 만약에 안 치운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거예요. 안 봐도 이거는 뻔한 거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꺼리는 일들인데 기업이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수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아주 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웠죠. 자, 지금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환경용역, 자, 쓰레기를 수거하는 각종 기업들이 대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A라는 기업이 돌아다니면서 치우고
제 옆 동네는 B라는 기업이 치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치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일정한 계약을 하는 거죠. 이 동네를 너희 업체가 치워라. 자, 우리가 이제 민간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환경 미화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좀 피로를 줄이고 더 깨끗하고 더 빠르게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이 한다 그러면은 정부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일반적인 기업이 쓰레기를 치우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은 뭐 쓰레기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철저하게 공공성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전기나 수도나 가스처럼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아서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서 더 질 좋은 양질의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요금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기업처럼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공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92쪽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익은 사익을 모두 합한 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공익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개인의 이익을 다 합한 게 공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과 공익은 별개다,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은 공익은 공익대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저도 뭐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공익은 뭔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93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법은 국민을 강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자, 참 이게 난감한 거죠. 법의 강제성은 분명히 있어요. 법은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법도 있고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죠. 무슨 지원법, 그거는 지원을 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죠. 그래서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양면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93쪽에 뭐 두 번째 문단이요. 거기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알릴 의무는 뭐 공지성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알 권리, 우리가 음료수나 과자를 사 먹을 때 보면은 뒤에 영양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알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죠. 그리고 행정에 알릴 의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다가 아무 곳에 정부 홈페이지, 뭐 사시는 곳이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알릴 의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근데 다만 그걸 찾아서 보는 분과 안 보는 분이 있다는 거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93쪽의 맨 아랫줄이요. 자,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입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특별히 뭐 더 얘기를 더 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라고 한다면 뭐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뭐 병역의 의무가 있는 분들이 많죠. 자, 그리고 기본권 중에 뭐 이제 뭔가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건강, 보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잘 느끼실 건데요. 그런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다는 점은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예전에는 뭐 개나 고양이가 뭐 길거리에 있든 뭐 어쩌든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개나 고양이, 흔히 말하는 반려동물을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대와 역사를 좀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